일단 오늘 배울 내용은 삼각함수인데 여기 단원이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여기 단원 중에서 좀 제일 어려운 쪽에 속해. 그래서 내용도 많아가지고 이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은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단원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하면은 삼각함수니까 일단 y는 형태가 돼야 되고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중3 때 외웠던 삼각비 애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래는 기억나 삼각비 뭐 있었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있어서 이제 이런 애들이 들어와. 그래서 이제 x랑 y랑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여기는 이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제 뭐 뜻도 알려주고 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를 바로 못 푸는 이유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외운 거는 이런 거 맞습니까? 사인 30도 같은 거? 2분의 1로? 근데 이제 여기가 30도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x에 실수를 넣는데 일단 각도가 실수가 아닙니다. 도니까. 30도랑 그냥 30도랑 30은 아예 다르잖아. 그래서 이 30도를 우리가 실수 형태로 바꾸는 연습도 해야 되고 뭐 그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단원에서. 삼각함수. y는 sin x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일단 다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첫 번째 내용은 뭐 있냐면요. 이 일반 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각이야. 근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뭐 있냐면은 이 좌표 평면에서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좀 용어가 여러 개가 나와요. 좀 외워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이쪽은 이제 x축 기준 양의 방향이죠. 여기를 이제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할 겁니다. 얘 쉽게 말하면 그냥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각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각도가 지금 여기 30도라고 하면은 이 30도를 나타내주는 이 선, 얘를 이제 우리가 동경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동경은 이 기준 시초선에서 위쪽 방향만큼 30도만큼 움직였다고 해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가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동경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동경은 뒤로 30도로 갈 수도 있지. 그래서 약간 이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동경은 사실상 우리가 시초선은 기준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음의 방향으로 30도만큼 움직이면은 이 동경은 30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몇 도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기준에 의해서 이만큼 움직여줘야 돼. 그러면 이 각도랑 얘랑 더해서 3바퀴니까 몇 도겠어요? 330도니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는 330도로 일단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 얘가 항상 기준입니다. 이해하셨나요? 한 번 더. 이 동경은 같은 라인은 아닐 것 같고 이 동경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45도래.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는 몇 도일까? 얘는 기준에 의해서 이만큼이 몇 도인지 궁금한 거야. 근데 왜 45도니까 이건 이제 반바퀴니까 180도겠죠? 그래서 180도에서 45도를 뺀 135도를 나타내는 거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방금 이 30도라고 말한 이 동경이 있잖아요. 이 동경이 좀 애매한 게 30도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 이 회전하는 각도가 30도일 수 있지만 이렇게 회전해도 결국 30도라고 찍히거든요. 그럼 방금 쌤이 이제 회전한 양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바퀴 움직이고 30도지. 그럼 이 30도가 30도일 수도 있지만 몇 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390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바퀴 돌고 30도면 390도니까. 그냥 이 동경으로 위치한 건 30도긴 하지만 몇 바퀴를 돌아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 390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바퀴 돌 몇 도예요? 720도죠. 거기다가 30도를 더한 750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동경은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 여기 1사분만 보지만 좌표 평면 기준으로 해요. 시초선이 있고 어떤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가 있어요. 각도는 혹시 이런 미지수 본 적 있나? 삼각비에서 세타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대신 세타라는 기호를 쓰는데 얘는 이제 각에 대한 미지수 많이 쓰는 거고 이 동경에 대한 회전하는 각도를 이제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가 실제로 이 세타일 수 있지만 몇 바퀴 돌아서 온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회전하는 양을 기본적으로 알파로 두면은 알파 더하기
몇 바퀴 돈지 모르기 때문에 한 바퀴가 360도죠? 거기다 곱하기 n으로 설정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말하는 의미는 몇 바퀴.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은 이제 n은 자연수만 되는 게 아니고 정수도 가능합니다. 뒤로 한 바퀴 돌아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일반각을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동경에 대해 좀 해석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여기 두 번째 내용 볼게요. 지금 이 내용이 좀 중요하긴 한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호도법이랑 좀 비교되는 내용이 60분법이에요. 60분법이란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우리가 시계를 좀 봤을 때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60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60분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60도랑 뭐 30도 이런 애들 60분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계에서 좀 우리가 활용하는 거. 뭐 90도 이렇게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60분법 같은 경우 호도법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방금 표현한 이 각도를 좀 실수화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각도를 실수화해야 우리가 이 각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 거야. 그럼 이제 호도법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내가 어떤 부채꼴을 가지고 올 건데 이 부채꼴은 여기 보통 이제 반지름이죠? 근데 호의 길이도 반지름으로 생긴 부채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제 부채꼴을 가지고 왔을 때 보통 이제 어떤 중심각이 있겠죠? 몇 도로 표현하는 거. 근데 얘는 이제 수학자들이 발견한 건데 이런 부채꼴일 때 중심각을 구해봤더니 걔를 이제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써서 설정할 건데요. 이 부채꼴 모양에서 이 중심각을 표현해봤더니 1라디안이 나왔다고 하는 건데 이 1라디안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각도를 표현했을 때 잘 봐. 우리가 부채꼴이 이제 어떻게 좀 공부를 했었냐면은 이런 원이 있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 중심각이 30도고 반지름이 만약에 10cm야. 그럼 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호의 길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2파이r 20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을 쓰죠? 맞습니까? 그럼 나는 이 1라디안이라는 값을 각도로 표현하면 몇 도인지 구해보고 싶은 건데 이 부채꼴과 호의 상식을 좀 이용해서 가보는 거예요. 볼게요. 지금 이 부채꼴은 중심각을 이제 우리가 1라디안으로 쓰는 거야. 그때 원의 둘레, 그 호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R이죠? 근데 이 원 기준으로 보면은 원의 중심각은 몇 도야? 360도. 그 다음에 원의 둘레는 얼마입니까? 2파이r이죠? 그럼 요 관계를 봤을 때 비례식이 써지니까 360도 곱하기 r은 2파이r 곱하기 1라디안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목적은 이 1라디안인 애가 이제 뭐인지가 궁금한 거니까 1라디안을 구하기 위해서 얘만 놔뒀더니 내 양변에 2파이r로 나눠볼게. 그랬더니 식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반지름 지워지고 2랑 360 지워지죠? 그럼 결국 남은 식은 뭐가 남았냐면은 파이 라디안이 남은 거예요. 파이분의 180도가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파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율이죠? 대략 얼마입니까? 3.14 땡땡땡이죠? 그럼 실제로 180도를 3.땡땡땡으로 나누면요. 이 1라디안은 거의 대략 57. 몇 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라디안은 기호를 써서 어떤 각도를 실수화하는 거고 근데 라디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자들이 이 각도를 실수화로 하기 위해서 이 라디안이는 기호 이 얘를 말을 생략해버렸어.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단위에서는 57도가 그냥 1로 써져 버리는 거예요. 얘는 60분법 각도. 얘는 우리가 이 각도를 어떤 실수로 표현하는 거 1. 그래서 1이 57. 몇 도 몇 도가 되는 건데 얘보다 더 중요한 내용 뭐냐면은 여기서 양변에 파이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파이 라디안. 얘는 180도. 근데 라디안이라는 그 기호는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결국 누가? 파이가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14로 알고 있지만 그 3.14 땡땡땡 라디안이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요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각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를 어떤 실수 형태로 바꾸는 거니까 이게 호도법이랑 60분법의 관계가 되는 거고,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내용은 뭐냐면은 2분의 파이 같은 걸 좀 많이 씁니다. 2분의 파이는 양변 2로 나눈 거죠. 몇 도입니까? 90도. 이제 우리가 90도 대신 2분의 파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혹시 3분의 파이는 몇 도라고 말해주면 될까? 양변 3 나눈 거니까 60도 이런 내용. 뭐 4분의 파이는 몇 도 나올까요? 45도.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같은 거 30도. 그 다음에 여기서 2배 한 거 2파이는 몇 도? 360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각도를 뭐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이 각도를 다 호도법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요거야. 요거 기본 베이스로 나머지를 다 바꿔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만 잘 기억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연습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두 내용이 일단 삼각함수 제일 기본적입니다. 요거는 지금 다른 문제가 있어서 동경이나 시초선 공부하는 거고, 이 호도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바꿔서 푸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우리는 30도나 60도로 XY 좌표를 못 찍어요. 그래서 이 각도를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형태로 바꿔서 푸는 게 호도법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3분의 3.14 얼마인 거야. 그럼 대략 얼마겠어? 얘는 1 정도에 찍히는 거지. 나중에 3분의 파이는 말 그대로 어디 있겠어요? 0, 1, 2, 한 이 정도 찍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각도를 우리가 실수한다. 이게 호도법 내용.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 호도법이랑 약간 방금 한 일반각을 좀 합치면은 기본적으로 일반각은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아까 어떤 세타를 어떤 각도 더하기 360 곱하기 n으로 쓴다고 했었죠. 근데 360도는 이제 우리가 2파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미지수가 n만 남은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 더하기 이제 보통 2n파이로 많이 씁니다. 얘가 뭘 말하는 거냐? 2파이가 360도이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게 몇 바퀴. 알겠죠? 그래서 이게 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라디안은 한 57점 몇 도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럼 방금 라디안을 했으니까 이거 하고 그냥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 여기 지금 방금 한 이제 그 부채꼴 넓이랑 이제 호의 길이를 우리가 라디안으로 표현해서 쓰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중심각 몇 도인지 모르고 반지름을 R이라고 두면은 호의 길이를 보통 이제 L이라고 쓰고 넓이를 이제 L이라고 쓰는데, 여기 호의 길이가 L이죠? 그럼 이 호의 길이라는 건 원의 둘레에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해본 것처럼 2파이R 원의 둘레에서 360도분의 중심각을 쓰는 거죠. 넓이 같은 경우도 파이R 제곱에서 360도분의 중심각만큼 쓰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우는 내용은 각도라는 걸 이제 안 쓸 겁니다. 다 호도법을 바꿀 거예요. 그럼 볼게. 세타는 모르니까 이제 x는 보통 세타로 주는 거고 모르는 거니까 이제 360도를 뭐라고 둘 거냐면은 2파이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 자리에 이제 2파이가 와버리면은 요 2파이랑 요 2파이랑 같은 거야. 그럼 얼마 되겠어요? R 세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R이랑 60분법 몇 도 말고 아까처럼 이런 뭐 2분의 파이나 뭐 4분의 파이 요런 애가 오게 되면은 그냥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다? R 세타. 만약 반지름 8이면 이 호의 길이는 그냥 2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둬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볼게요. 모르는 중심각은 세타로 둘 거야. 360도는 2파이라고 둘 거고, 그럼 요 과정에서 파이 지워지고 남은 게 뭐 남았습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도 반지름은 주어져 있을 거고 호도법으로 이렇게 파이에 관한 각도가 나오면은 우리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이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잘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 맞죠? 방금 R 세타가 얼마였어요? L이었네.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도 많이 나오지만 2분의 1 RL도 많이 나와요. 뭐 얘 같은 경우는 뭐를 모를 때 쓰겠어? 중심각을 모를 때 활용할 수 있겠죠. 왜냐면 R이랑 L인 거니까 여기랑 여기 길이만 구해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 호도법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한 내용은 책에 잘 안 나와 있는데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좀 정리해 줄게요. 책에 안 나와 있어서
좀 필기를 해놔야 되니까 여기 볼게. 다시 빠르게 정리하면은 이 4사분면에서 뭐 여기는 시초선이라고 이랬었고 이 시초선 기준으로 얼마만큼 회전하는지 양에 대해서 이 생긴 선 얘를 동경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동경이 지금 문제는 2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말을 조금 보면은 어떤 동경은 세타래. 근데 어떤 동경은 6세타거든요. 근데 동경이 일치한다는 표현이 어떤 동경을 가지고 왔더니 이만큼 움직였는데 6세타래. 그럼 아무리 세타가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범위가 써있지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누가 더 큰 거야. 6세타가 큰 거겠죠. 근데 세타가 써있지만 얘네 둘 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요만큼 회전은 했지만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6세타도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은 보통 처음 거를 알파라고 두고 두 번째 동경을 베타라고 두는데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은 몇 바퀴만 돌았는지만 남는 거야. 왜냐면 몇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고 몇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둘을 빼버리면은 몇 바퀴만 남았겠죠. 그건 아까 어떻게 쓰자고 했었냐면 기본적으로 원래는 한 바퀴는 360도 곱하기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n으로 쓰기로 했었는데 이제 각도를 안 쓴다고. 다 호도법을 바꿀 거예요. 그럼 아까 320도가 몇 파이라고 했어? 2파이. 그래서 얘는 2n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동경이 나타내는 위치 관계로 문제를 풀었을 때 얘는 이제 일치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세타랑 6세타를 뺐을 때 얘가 2n파이가 나와야 돼. 쌤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 세타에 대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세타를 구해요. 두 번째, 이 n 몇 바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정수라고 했어요. 정수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저 범위에 만족하는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0이랑 8 사이가 오면 돼요. 그럼 n을 뭐 집어넣을 수 있어? 1은 못 집어넣지. 0은 못 집어넣고 1 집어넣을 수 있고 2 집어넣을 수 있겠죠. 1 집어넣으면 5분의 2파이고 2 집어넣으면 5분의 4파이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쌤이 여러 가지 써줄 건데요. 그거를 외우는 건 아닙니다. 얘처럼 좀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쌤이랑 첫 번째 한 거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알겠죠? 두 번째 볼게요. 두 동경이 뭐부터 해볼까? X축 대칭 가볼게요. 그럼 뭔 말인지 잘 봐, 얘들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 쓸게요. 지금 어떤 동경을 가지고 왔는데 한 동경은 알파래요. 근데 또 다른 동경은 이 동경과 X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여기인 거야. 그래가 말했죠. 시초선은 항상 여기가 기준이라고 했어. 그럼 이 동경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이렇게 동경이 되겠죠. 얘가 이제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이 관계에서 뭐냐면은 이렇게 벌어진 각도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로 쓸 수 있는 거냐면 여기를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랬더니 잘 봐. 요게 얼마야? 베타. 요게 알파네. 그러면 이제 나는 알파랑 베타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2n파이는 가지고 있는 거고 딱 봤을 때 알파랑 베타 더하면 딱 몇 바퀴예요? 한 바퀴. 근데 베타랑 알파는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니까 요 식에서는 베타랑 알파를 더하면은 정면에 보이는 거 한 바퀴. 근데 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결국 몇 바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2n파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됐어. 여기서 조금 좀 반복되거든요. 쭉 써볼게. X축 대칭이 있으니까 Y축 대칭도 있어요. 외우는 거 아니라고 해서 얘들아 이해해야 돼요. 요 놈이 알파야. 이번에는 Y축 대칭한대. 그럼 얘 기준 접는 거니까 여기가 알파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는 시초선 기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이 베타랑 이 알파를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각도가 나올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지금 베타랑 알파를 딱 더하면 몇 바퀴 나오죠? 반 바퀴. 그럼 반 바퀴는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야. 둘을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근데 계속 말했잖아. 이 베타랑 이 알파는 몇 바퀴를 돌아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뭘 더해줘야 돼요? EM파이를 더해줘야 돼. 이게 몇 바퀴를 말하는 거니까. 그럼 정면에 보이는 거 몇 바퀴라고요? 반 바퀴. 그럼 우리가 한 바퀴가 2파이였으니까 여기는 파이 더하기 2m파이가 무조건 고정이 되는 거죠. 원점 대칭이랑 얘랑 얘까지 있는데 일단 쭉 해볼게요. 알겠죠? 원점 대칭 가볼게요. 요게 알파야. 근데 원점 대칭이라는 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각도가 요렇게가 베타까지. 그냥 여기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원점 대칭인 거거든요. 그럼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이 주황색이랑 이 흰색을 더해서는 뭘 몰라. 왜냐면 이 각도가 이 각도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 알파가 여기라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주황색에서 알파를 빼버리면 아까처럼 뭐가 남겠어요? 180도 한 바퀴가 남겠죠. 그럼 지금은 뭐 해달라고 하는 거야? 베타에서, 큰 거에서 알파를 빼면 기본적으로 보이는 한 바퀴, 반 바퀴가 나오고 근데 서로 몇 바퀴를 돌아서 온지 모르니까 EM파이까지 더해달라고 하는 거지. Y는 X 가볼게요. Y는 X는 그려놓고 갈게요. 그려놓고. 요 놈을 알파. 그 Y는 X 대칭이니까 여기가 베타. 여기 이제 알파랑 각도가 같은 거니까 요게 베타가 되겠죠? 그럼 지금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똑같은 거니까 쌤이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 써버리면은 방금 이 베타랑 이 알파랑 더하거나 뺐을 때 뭐가 만들어지는지 봤더니 더하면 딱 뭐가 만들어져요? 4분의 1 바퀴. 맞죠? 그래서 90도를 이제 우리가 호도법으로 써줘야 되니까 지금은 베타랑 알파를 더해서 90도 4분의 파이 더하기 2n 파이까지. 2분의 파이구나. 미안. 45도니까 땡큐. 이렇게. 근데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 가볼게요. 여기 얹어도 되나? y는 마이너스 x는 누구랑 좀 헷갈리면 안 될 것 같냐면요. 원점 대칭이랑 좀 모양이 비슷하긴 하거든요. 원점 대칭 여기로 왔죠. 근데 y는 x는 잘 봐야 되나? 요거를 얘 기준 접어봐. 그럼 어디로 오겠어? 이렇게 온다는 표현이에요. 여기로. 그럼 어디가 알파라는 거야? 여기가 알파 각도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베타는 뭘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베타야? 이게 베타고 여기가 알파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지면 또 특수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나오죠? 4분의 3바퀴.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4분의 1바퀴가 2분의 파이였으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더한 거는 2분의 3파이 더하기 2n파이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나도 외우긴 했지만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서 대충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신에 좀 많이 나오는데 뭐 우리가 선행이니까 뭐 내신은 걱정할 필요 없지만 요런 게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쓸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우리가 삼각함수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이제 용어나 우리가 필요한 이제 각도를 좀 실수로 바꾸는 호도법 이런 것들 공부한 거고 뭐 그거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부채꼴 넓이랑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 좀 바뀌어서 이제 알려준 거니까 이런 거 좀 앞에 외워줘야 되고 이제 뒷장을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삼각함수, 삼각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쌤이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쌤이 이제 설명을 해주겠지만 얘는 이제 정의예요. 정의라는 건 이제 항상 말하죠? 좀 애매할 때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 이게 정의인데 약간 중3과로 좀 같이 접근하면은 중3거는 기본이 이거야. 각도가 90도일 때 뭐 여기 이제 뭐 알파로 더 볼까요? 세타 둘까 그냥?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삼각비 같은 걸 구했었죠? 이거 어떻게 공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갑자기 각도에 대한 대변을 뭐라고 설정해? 높이라고 설정하고
여기 막 밑변으로 설정하고 뭐 빗변은 원래 있는 표현이니까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막 구하잖아. 이거는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냥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중3 때는 이런 기본적인 직각삼각형의 예각일 때만 좀 해봤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동경, 아까 이제 일반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각도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각비 내용에서 조금 이제 심화가 된 건데 이 내용은 좀 약간 원래 틀린 표현인데 이 내용을 좀 활용해서 기억을 좀 하면 좋아요. 알겠죠? 좀 더 해볼까? 얘는 거의 비슷해 내용이. 근데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죠?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좀 해주고 싶은 거는 사인 값은 우리가 높이를 가지고 오는 거죠. 코사인 값은 밑변을 가지고 오는 거고 탄젠트까지 있었는데 탄젠트는 어떻게 구하죠? 밑변분의 높이까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쌤이 이 사인에 대한 정의를 좀 알려줄 건데요. 또 좌표 평면이 가지고 와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뜬금없이 뭘 가지고 올 거냐면은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쌤이 어떤 동경을 가지고 올 건데 이 원을 하나 가지고 올 겁니다. 이 동경에 대해서 원.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길인지 우리가 뭐로 봐주면 될까요? 반지름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따온 거야. 중3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점에 x, y로 하면은 이 가로 길이를 x라고 둘 수 있고 이 세로 길이를 y라고 둘 수 있죠? 요 상태에서 이제는 정인데 사인 세타는요. 그 왼쪽 거랑 똑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정이야. 얘는 r분의 y입니다. 근데 r분의 y를 이제 비교해보죠? 실제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냥 빗변분의 높이인 거예요. 근데 요 놈이 정입니다. 알겠죠? 코사인 세타 가볼까요? r분의 밑변이라고 했었죠?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로 외웠죠? 똑같아요. x분의 y입니다. 요게 이제 정인데 아까 말했죠? 우리 얘는 1사분면 약간 예각일 때만 해봤지만 동경은 계속 어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죠? 그럼 뭔 말이냐면 잘 봐요. 쌤이 이 x, y를 좀 설정해볼게. 그럼 얘는 지금 1사분면이 있는 거니까 뿔뿔 맞죠? 그럼 내가 만약에 동경을 여기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렇게 동경을 가지고 온 거지만 쌤이 이 여기를 세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도 지금 도형이 생기죠? 그럼 이제 이걸 그냥 모양이 왜 이래? 좀 똑같이 만들어볼까 그냥? 같은 좌표로 해석해주고 싶어가지고. 원이 여기가 좀 크구나. 여기가 이제 이 각도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타 원인데 우리 이제 이 삼각형으로 삼각비를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 좌표에 대해서 뭐로 해석할 거냐면 여기가 x, y야. 그럼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x, y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각도에 대한 삼각비가 이 각도에 대한 삼각비는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은 방금 외운 정의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좌표가 마이너스 x, y로 바뀌었을 때는 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r분의 y라고 했죠. 근데 이 동경에 대한 y는 뭡니까? 그냥 y죠? 얘는 상관이 없어. 근데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r분의 이 동경에 대한 x좌표는 마이너스 x죠. 그럼 이 동경에 대한 코사인 값은 r분의 x가 아니고 r분의 마이너스 x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좀 기억해주면 좋냐면은 우리가 어떤 동경에 대해서 좌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y랑 r 같은 애는 y 좌표로 좀 해석을 해줘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갔나요? 숫자로 해줄까? 잘 봐. 선생님 어떤 동경을 가지고 왔어? 근데 여기가 혹시 3,4래. 그럼 우리는 사인 세타를 방금 외운 정의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럼 여기가 3,4 같은 경우는 요게 얼마야? 4지. 요게 얼마야? 3이죠. 요게 얼마입니까? 5 맞나요? 요걸 가지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외워야 돼.
R분의 Y니까 5분의 4가 된다고. 코사인은 5분의 3. 탄젠트는 3분의 4. 건데 만약에 우리가 세타가 여기 각도가 아니고 이렇게 세타라는 값이 또 하나가 더 오게 됐을 때 이 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쌤이 이 점을 예시로 3,4의 Y축 대칭 예로 설명해 줄게요. 그럼 지금 이 동경에 대한 삼각비는 우리가 지금 이 삼각형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각을 활용하는 게 아니야. 동경, 시초선. 이 시초선 기준은 이 각에 대해서 삼각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 1은 뭐를 구하는 거냐?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마3,4라는 건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4죠. 그러면 이 반지는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5가 되는 거고. 그럼 그때 사인 세타 1은 뭐가 될 거냐면은 R분의 Y좌표 5분의 4가 되겠죠. 안 바뀌어요. 근데 좌표가 좌표인지랑 코사인 값이 뭐로 바뀌겠어요? R분의 X좌표. X의 길이가 아니에요. X좌표. 탄젠트 어떻게 됩니까? X좌표분의 Y좌표. 마이너스 3분의 4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음수인 게 있었나요? 없었어. 왜? 우린 요 그림은 1사분면에서만 푸는 거기 때문에 이 x, y가 항상 양수였거든. 그럼 동경이 어때요?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겠지. 동경이 계속 바뀌어. 그럼 그거에 따른 좌표가 나올 텐데 이 좌표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뭐가 나올 수 있다? 음수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이런 것처럼 잘 봐요. 지금 문제를 보면 이제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뭐 1.5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원의 교점이 마이너스 5,10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5,10이니까 대략 점을 찍으면 뭐 여기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면 반지름을 얼마짜리 가지고 오고 싶은 거야? 13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 거죠. 그거에 대한 원을 가지고 와야 돼. 일단 문제도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해 갔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기에서 삼각형으로 풀었는데 근데 오늘 그 내용이 아니라고.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동경은 누구였어? 동경은 얘였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하는 세타는 얘가 아니고 요게 세타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세타가 있으면은 아예 못 풀잖아요. 항상 여기가 세타가 있었는데 왜? 여기가 높이였고 밑변이었으니까. 근데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뭐만 보는 거냐면은 이 동경을 그었을 때 원이랑 교점의 좌표 이 마이너스 5,12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해줘야 돼? 이걸 외워야 돼. 외워서 구하는 거니까. 왜냐면 쌤이 뭐라고 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렇게 R분의 X, R분의 Y가 되는 거는 정의라고 했으니까. 정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외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요 내용에 대해서 뭐 사인 세타를 물어보면은 R은 안 나와 있으니까 구해 주셔야 되고. 그럼 사인 세타는 뭐가 나오겠어요? R분의 Y 좌표. 우리가 높이로 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Y값, Y 좌표.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X 좌표. X 값이 아니고. 탄젠트 같은 경우는 X 좌표분의 Y 좌표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는 거고. 됐나요? 그래서 요걸 좀 토대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동경은 계속 움직인다고 했어요. 근데 봐봐. 여기 동경을 보면은 여기 점은 x, y라고 했을 때 무조건 플러스 맞습니까? 1사분면이니까. 여기 점은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이쪽으로 동경이 오게 되면 3사분면이니까 여기 좌표는 마마가 되는 거고 여기 동경은 뭐가 되겠습니까? 뿔마가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사인부터 코사인, 탄젠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R이 들어있죠. 근데 이 R은 어느 좌표를 가지고 오든 무조건 뭐로 구하는 거냐면 피타고라스로 구하는 거예요. 어떤 좌표가 오든. 맞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와봐. 그러면 이 반지름을 우리가 뭐로 해석하는 거예요? 마이가 아니고 길이니까 1이랑 이어서
5가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R은 어떻게 돼요? 양수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X, Y에 의해서 우리가 부호를 좀 결정할 수 있는데 사인 값 같은 경우는 누구로 부호를 결정하는 거냐? Y로 결정하는 거고 코사인은 X로 결정하는 거고 탄젠트는 Y랑 X로 결정하는 건데 이 책에 보면은 책은 조금 외우기가 어렵게 나와 있어요. 뭐 표도 보지 말고 이 4사분면도 보지 마세요. 지금 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부호를 다 따로따로 써왔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린 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은 옆에 써줄게. 잘 봐. 우리 아까 사인 세타가 R분의 X였고 코사인 세타가 R분의 Y였고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였는데 혹시 여기 1사분면 보면 얘들아 땡큐. 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부호를 비교했을 때 볼게요. 첫 번째 1사분면 같은 경우는 X, Y가 다 양수죠. 그럼 다 뭐 나와? 다 플러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우린 1사분면에 대해서 중3 때 공부한 거니까 다 플러스만 나온 거야. 근데 2사분면 볼게. 이번에 이제 X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여긴 상관이 없어. 여긴 플러스야. 근데 얘는 어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분의 플러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2사분면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예요. 2사분면은 이렇게 삼각비 값을 구하니까 다 누구만?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 다 마이너스죠? 그럼 다 마이너스면 R은 양수인데 Y가 마이너스고 X가 마이너스야. 근데 X분의 Y는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네? 그래서 여기는 마마뿔이 되는 거고 4사분면 같은 경우는 X가 플러스다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표를 보고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기 다 플러스죠. 그냥 지금 보면은 플러스인 게 딱 한 가지씩밖에 없어요. 얘를 제외하고. 그래서 1사분면 이제 뭐라고 말할 거냐면은 다 플러스죠. 그래서 올 플러스인 거 되고 여기 2사분면은 누구만 플러스입니까? 사인만 플러스해서 이제 여기는 S라고 말하는 거고 3사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는 T. 마지막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니 여기는 이제 코, C. 그래서 이 AST 시리즈 우리가 좀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쌤들마다 다른데 올스타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쌤이 이제 K니까 난 이제 얼싸안코. 여기 좀 교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얼싸안코는 여기 이제 탄젠트에서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T가 아니긴 하지만 올스타킹 아니면 얼싸안코. 얘로 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좀 구해 볼 거냐면은 약간 삼각비 이제 부호를 체크하는 건데 뭘 볼까? 이런 거 볼까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몇 사분면 각도 이제 세타를 추측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동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동경이 1사분면이면 모두 다 플러스. 동경이 2사분면이면 사인만 플러스. 동경이 3사분면이면 탄젠트만 플러스. 이제 올스타킹, 얼싸안코로 공부를 하는 건데 요 내용을 보면은 코사인은 마이너스래. 탄젠트는 플러스고. 됐나요? 그럼 다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무조건 사인은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마이너스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외운 네 가지는요. 플러스가 하나거나 다 플러스야. 근데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네. 그럼 이게 플러스인 건 없거든. 몇 사분면 중에서. 없어요. 그러면 마마 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얼싸안 3, 4분면 땅이다. 이렇게. 그럼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 볼까? 뿔뿔 아니면 마마야. 근데 반대군요. 뿔마 아니면 맞뿔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볼게요. 이렇게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줘버리면은 얘까지 준 거지 않을까? 탄젠트는 왜? R분의 X를 활용해서 범위를 구하게 되면 얘는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럼 두 개 중에 해당하는 범위는 아까 뭐라고 했어? 플러스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뭐야? 둘 다 플러스야 그러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사인만 플러스려면 2사분면일 수도 있고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몇 사분면일 수 있는 거야? 3사분면일 수도 있겠죠. 그럼 2사분면 또는 3사분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4사분면? 어디?
이렇게 얼싸안고니까 4사분면. 2사분면일 수도 있고 4사분면일 수도 있고. 됐나요? 마지막 내용 하나 정리할게요.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해서 범위 체크하고 뭐 부호 체크하는 거고, 마지막 내용은 1번 같은 경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탄젠트 세타는 이제 우리가 아까 x분의 y라고 했었는데, 여기 양변을 r로 나누게 되면은 분자분모를 r분의 y는 뭡니까? 사인이죠. r분의 x 얼마예요? 코사인이니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각하면서 좀 자주 나오는 나온 내용 뭐냐면은 우리가 사인이랑 코사인을 제곱해 볼 거거든요. 그럼 볼게요. 얘 제곱하면은 r제곱분의 y제곱 나오지. 얘는 r제곱분의 x제곱 나오지. 근데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좀 기억하면은 우리 이 r은 아까 어떻게 나오자고 했었냐면은 어떤 동경에서 이게 x, y 때 r은 요거잖아. 그럼 이게 x고 이게 y인데 그럼 이 셋의 관계식이 뭐가 나오겠어? r제곱은 뭐랑 똑같은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이게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1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인제곱 세타랑 코사인제곱 세타 이제 우리가 좀 줄여서 사인제곱, 사제, 코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1이다. 사제 더하기 코제는 1이다. 이렇게 좀 많이 기억을 합니다. 알겠죠? 얘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뭐 책에 나와 있나요? 요거 좀 기억해 볼게요. 요거랑 요거는 같지 않아요. 이 제곱이 세타 앞에 n의 위에 있냐 세타 위에 있냐 이거 좀 다르거든. 왜 다르냐? 일단 오른쪽 표현은 요거예요. 뭘 말하는 거겠어? 사인 900. 얘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900도를 해석을 해서 사인 값을 구하는 거고, 요 놈은 실제로 사인 30을 제곱해달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 쓰는 표현 대신 n 위에 제곱을 올리니까 우린 이렇게 좀 써줘야 된다. 제곱을 맨 뒤에 각도 위에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문제 풀고 쉴게요.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제 3, 4분면 위에 있는 각이 궁금하다고 해요. 그럼 아까 말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각은 어떤 각에다가 2n파이 몇 바퀴를 더한 거다. 그래서 쌤이 이제 이 몇 바퀴를 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다시 말하면 몇 바퀴이기 때문에 360의 배수잖아. 그럼 우리 목적은 1번부터 5번 중에 이제 다 숫자가 크니까 이 몇 바퀴를 없애는 거죠. 약간 뭐랑 좀 비슷하냐? 뭐 i 거듭제곱에서 4개씩 지우는 거. 뭐 오메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래서 360의 배수를 쌤이 쳐낼 겁니다. 1번부터 5번 중에. 플러스는 빼면 되고요. 마이너스는 더하면 돼요. 볼게요. 얘는 60도랑 동경이 똑같겠죠. 한 바퀴 도고 60도, 그냥 60도. 얘는 720도를 뺄 거니까 150도랑 똑같을 거고. 1440이 360 곱하기 4거든요. 빼면 120. 이런 건 720을 더하세요. 알겠죠? 마이너스 30. 1440 더할까? 마이너스 170. 이렇게. 그럼 정리 한번 해줄게. 이렇게 60도랑 150도, 120도는 플러스잖아요? 그럼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60도 1사분면 동경, 120도 2사분면 동경, 150도 아직 2사분면 동경.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 30도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면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동경은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으니까 330도짜리. 그러면은 4사분면이겠죠. 근데 마이너스 170도는 이제 요게 90도고, 여기까지가 180도인데 딱 170도니까 여기까지 동경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 거니까 3, 4분면 동경이 있겠죠. 동경이 각도를 나타내는 이제 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2사분면 각도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여기. 그래서 쉽게 따지면 뭐야? 90도보다 좀 커야 되고 180도 좀 작으면 되겠죠? 근데 말했잖아. 각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135도가 아니라니까, 일반 각이. 얘는 135도지만 몇 바퀴 돌아서 온 180도인지 135도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양쪽 90도랑 180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를 더해줘야 돼요? 2n 파이. 지금 뭐 각도가 좀 편할 수 있으니까 쌤이 각도로 썼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요. 나 지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꼭 파이로 나오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뭐 파이로 바꿔줘야겠죠? 2n 파이 더하기 90도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는 2n 파이 더하기 파이가 되겠죠. 근데 아직 이거 좀 약속할 수 있으니까 이거로 문제 풀면 됐는데, 3분의 세타 같은 경우는 3으로 나눠달라는 거예요. 어허, 그래? 얘는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여기는 120도 n 더하기 60도. 되나요? 그럼 아까 쌤이 이제 이 n바퀴라는 의미는 정수라고 했었잖아요. 방법은 없습니다. n을 실제로 넣어보는 거야. 0부터. 0 넣으면 몇 도랑 몇 도예요? 30도랑 60도. 그럼 30도랑 60도는 어디에 해당하는 동경입니까? 1사분면. 그럼 1사분면은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n에 1 넣어볼까요? 150, 180. 얘는 2사분면. 270. 300. 4사분면. 그러면 1, 2, 4였어. 근데 n에 3 넣어볼게. 3 넣어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360, 360이죠. 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60을 3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3개씩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럼 1, 2, 4. 그럼 못 지나는 건 3, 4분면.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바꾸기 쉬운 건요, 호도법을 각으로 바꾸는 게 쉽습니다. 우리 하나 외운 거 있었죠? 파이는 180도. 그냥 대입만 해주면 끝나.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각도를 보고 바꾸는 건 기본적인 좀 작은 거를 외워주면 좋긴 하거든요. 뭐 이런 거를 외워서 풀면 좀 쉽긴 한데, 아직은 그냥 파이에다가 180도 대입한 게 제일 빠를 거야. 해볼까요? 약분이 안 되죠? 2 곱하기 90. 6 곱하기 30이니까. 얘가 지금 2가 3개가 없어요. 딱 안 떨어집니다. 틀렸고. 이런 거. 30도니까 150도. 15도? 15 곱하기 11. 파이가 180도인데 3분의 2 곱했는데 240? 안 나오겠죠? 45도. 45 곱하기 7 할 거니까 315도. 32도? 아니지. 36도? 4 곱하기 36 하면은 틀렸다. 알겠죠? 이렇게 호도법과 60부법은 이런 관계가 된다. 알겠죠? 이거 방금 아까 한 거고.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뭐 썼지만 우리 외우지 않고 문제를 풀어볼 거기 때문에. 자, 볼게요. 첫 번째 어떤 동경은 세타래. 근데 문제도 궁금한 5세타는 Y축 대칭해버린대요. 요게 5세타인 거야. 근데 Y축 대칭의 의도는 뭐겠어요? 요게 요거. 그럼 우리는 정면에 보이는 이 5세타랑 세타를 모아하면 더하면 반바퀴. 그래서 더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반바퀴니까요. 파이 더하기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니까 2n 파이까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쌤은 세타가 조건을 주어지고 세타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타를 그냥 구할게요. 파이 묻겠습니다. 우리는 n은 정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n의 정수를 넣어서 0부터 2분의 파이 만족하는 걸 구하는 건데, 지금은 다행히 여기 파이가 있기 때문에 n에 0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6분의 파이.
n에 1 넣으면 이미 끝났네. 왜? 세타 0부터 2파이 사이래. n 1 넣었는데 2분의 파이 나왔어. 그럼 안 되겠죠. 답은 6분의 파이만. 이거 볼게요. 지금 문제를 보면 얘들아 중심각이 3분의 2파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쟤는 육신분법이야 호두법인 거야? 파이가 나와 있으니까 쟤는 호두법인 거야. 실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타가 돼버린 거예요. x도가 아닙니다. 세타입니다. 그 상태에서 쌤이 뭘 기억해달라고 했었냐면요. 호의 길이 공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외워주는 게 좋아요. 조금 약간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입에 붙지 않습니까? R세타 끝. 넓이는 2분의 1 RL. 근데 여기서 이제 L을 외웠으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까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호의 길이 이용해서 반지르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호의 길이 4파이가 R세타래. 세타 곱하기 R까지. 그럼 파이 지우고 양변에 2분의 3 곱할까? 2분의 3. 얼마 나오죠? 6까지. R은 6이 되는 거고. R이 6이니까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넓이는 우리가 여기서 접근해봤기 때문에 여기 넓이는 2분의 1 R의 L까지. L 아까 4파이. 12파이 나누기 2니까 아니 24파이 곱하기 나누기 2니까 12파이까지. 6이랑 12 더하면 18까지. 얘도 볼게요. 지금 밑면이 원의 반지름 길이가 3이고 모선의 길이가 9인 원뿔의 건넓이니까 일단 원뿔 체크 좀 해볼까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게 얘들아 여기 3이군요. 모선의 길이가 여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의도는 뭐냐면 얘들아 잘 봐요. 여기 얼마? 이 원의 둘레니까 6파이. 그러면 지금 이 각도를 지금 우리가 각도가 아닌 세타, 호도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R 세타니까. 그럼 9 곱하기 세타가 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6파이. 그럼 세타는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2파이로 오겠죠. 그럼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음에 아까 말했죠? 2분의 1 RL 써도 돼요. 알겠죠? 9, 6, 54파이에 절반할 거니까 27파이. 아니면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 R제곱 세타. 똑같이 27파이 나오니까. 공식 두 개 중에 아무나 써주면 돼. 요 내용은 조금 외워두면 좋은 내용인데 잠깐만 얘가 맞나? 넓이가 최대입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넓이가 최대인 것까지만 일단 활용을 해볼게요. 좀 유명한 문제에서 일단 부채꼴의 길이가 1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맞죠 무조건? 근데 우리가 이제 중심각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세타, 호도법으로 표현할 거고요. 그럼 호의 길이는 뭐가 돼버릴까요? R세타까지. 그럼 둘레가 10이니까 공식은 이거야. 2R 더하기 R세타가 10이래. 바로 문제에서 일단 원하는 거 가볼게요. 넓이가 최대값까지.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럼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지금은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가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얘가 궁금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잘 보니까 얘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얘를 여기까지 쌤이 와줄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합을 줘놓고 곱의 최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 써주면 돼? 어차피 길이랑 길이니까 산술기에 써달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산술기하는 이제 유도할 수 있어.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잘 봐요. 어차피 너네가 이제 이걸 산술기에 넣을 거 아니야. 그럼 넣죠. 뭐 계산을 알아서 해줘. 뭐 집어넣어가지고 2R제곱 세트하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나왔어? 그럼 예를 들어서
아니죠. 이제 우리 값을 모르지. 이게 얼마냐? 얘야 그냥 끝이야 이렇게. 쌤이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식이 나오면은 보통 언제가 최대예요? 등호 성립 조건일 때가 이제 문제 보통 풀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건 둘이 같을 때 맞죠? 근데 둘이 같다는 표현은 이 R이랑 R 세타가 똑같아야 된대. 근데 이 R이랑 이 R이 같은 거거든요? 그럼 세타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타가 뭐냐? 아까 말한 우리가 이제 호도법, 라디안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나오는 뭐 둘레 주어져 놓고서 이 부츠권 넓이가 최대일 때는요 무조건 세타가 2 라디안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호의1에 뭐가 나와야 돼요? 2 R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중심각이 2 라디안이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넓이가 최대가 나오려면. 그럼 무슨 말이야? 둘레가 10이라는데? 다 더면 얼마? 4R. 그럼 R은 얼마 나오겠어요? 2분의 5 나오겠죠. 아니면 여기 이용해서 구해도 되긴 해요. 알겠죠? 저기서 대입해가지고 2차 함수? 난 해볼게. 알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원하는 게 2분의 1 R제곱 세타 최다일 때가 궁금한 거긴 하니까요. 이것도 일단 풀어볼게. 요거 산수기하 집어넣을 겁니다. 2 루트 A B까지. 맞죠? 그럼 지금 12 지울게. 5는 2R제곱 세타. 여기서 다 물리냐? 무슨 필이? 양면 제곱하기가 루트 지울 거니까 2R제곱 세타. 그럼 R제곱 세타는 2분의 25까지. 그래서 우리 등호 성립 조건할 때 문제를 푸는 거니까 R제곱 세타가 2분의 25일 때 이제 등호 성립 되는 건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2분의 1 R제곱 세타가 궁금한 거니까 양변에 2를 나눴을 때 최종적인 이제 넓이 최대값은 4분의 25가 나오는 건데 다시 문제를 읽어보니까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이가 궁금한 거니까 결국은 그냥 등호 성립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넓이 최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최대일 때 궁금한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볼게요. 지금 문제를 보면은 뭐 1.5와 어떤 점에 대한 동경 OP가 나와 있죠? 얘가 이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말한 정의라는 내용인데 이 X좌표와 Y좌표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위치상 보면은 6, 마이너스 8이니까 6, 8, 뭐 이런 쪽. 여기겠죠? 그럼 이렇게 원을 접근했을 때 문제에서 말하는 동경은 뭐냐? 요게 동경인데 문제에서 말하는 세타는 요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삼각형을 이용해서 요각도를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좌표를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6, 마이너스 8이니까 반지름이 얼마겠어요, 얘들아? 10. 그럼 이거 공식으로 외워서 푸는 건데 아까 기억나십니까?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 코사인은 R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여기 끝입니다. 그래서 좌표로 문제를 푼다. 됐나요? 마이너스 11까지. 지금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부호 좀 체크해 볼게요. 앞에 둘이 곱해서 양수니까 뿔뿔. 아니면 마마. 그 다음에 탄젠트까지 했을 때 코사인, 탄젠트 곱해서 음수 나와야 되니까 얘까지. 선생님 아까 말했죠? 우리가 외운 거는요. 플러스 기준이야. 다 플러스든지 하나만 플러스든지. 얘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뿔뿔은 없어요. 우리가 외운 것 중. 그러면 마마 뿔이니까 얼싸, 안, 탄 여기 3, 4분면. 오,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쌤이 배운 내용이라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탄젠트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그 다음에 사제, 코제 더하면 1까지.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요런 게 좀 나와요. 곱셈 공식 변형.
알겠죠? 그래서 얘까지 좀 같이 기억하면 된다. 뭐 곱을 썼을 때 합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식은 잘 안 보이네. 일단 탄젠트 좀 먼저 바꿔볼까 얘들아? 아니면 해석을 하기를 탄젠트를 바꾸면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근데 혼자 1이네? 여기도 그러면 코사인으로 바꿀까 그냥? 분모를 통분하면 좋을 것 같아. 이해 갔나요? 이게 왼쪽 첫 번째 거. 두 번째도 볼게. 두 번째도 봤더니 탄젠트 분의 1이니까 이제 이거 역수 취하는 거예요. 사인 분의 코사인. 사인 분의 1. 여기는 사인 분의 사인까지. 그럼 다 더했더니 얘랑 좀 생김새 비슷한. 마이너스야? 오케이. 다행이다. 들었어요? 어디요? 여기? 응? 뿔마. 바꿨어 여기. 봤어?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번 묶을까? CS가 틀렸어? 아니, 사인, 코사인 분의 곱하기니까 합차. 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1까지. 그랬더니 여기 누구 들어있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 얘랑 지워질 거니까. 남은 거 누구만 남겠어요? 2사인, 코사인. 2사코만 남지 않을까요? 2까지. 되나요? 조금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푸는 건 넣어봐야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확인 좀 해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만약에 사인 세타 값이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어 볼게. 그럼 너네가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건 중3 거 활용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 지금 우리가 얘는 특수각이 아니에요. 그럼 외형으로 못 풀어. 그럼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그냥 직각삼각형에서 외웠던 빗변, 밑변, 높이로 설정해서 푸는 게 제일 빠릅니다. 뭔 말이냐? 3분의 1이잖아. 그럼 어디가 3이야? 여기가 3이고 1인 거 맞지? 그럼 얼마 나오겠어? 2루트 2 나오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3분의 2루트 2 나오는 거 맞지? 그거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그럼 다만 우리가 이제 동경을 여러 가지로 배웠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예각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각도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냥 부호를 무시하면 돼요. 그 무슨 말인지 볼게. 코사인이 마이너스 17분의 8이죠? 마지막에 문제를 풀면 되고 솔직히 우리가 얘보다 3, 4분면 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코사인이 17분의 일단 8인 것만 보면 돼요. 그럼 이게 어디야? 코사인 기준? 빗변. 밑변. 그럼 높이가 얼마라는 거죠? 15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럼 요거를 일단 사인이나 코사인 구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 사인 얼마 나옵니까? 17분의 15. 탄젠트 얼마 나와요? 8분의 15.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실제 이 세타 값은 3, 4분면이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면 3, 4분면은 누구만 플러스예요? 탄젠트만. 얼싸 않고니까. 그러면 얘는 우리가 중3과 해석 활용해서 구했지만 원래는 마이너스인 거고 원래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부호만 설정해주면 되고 지금 역수관계니까 뒤집어 까볼까요? 15분의 마이너스 17 15분의 8 더하면 15분의 마이너스 9 약분하면 5분의 마이너스 3까지 되나요? 자, 2개 남았다. 빨리 해볼게. 요런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인, 사제, 코제는 1 이용해서 아마 곱셈 공식 변형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 같습니다. 알겠죠? 일단 그냥 전개 할까요? 아니면 전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1 플러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곱한 거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요 놈이 1이라고 했으니까 2 더하기 우리는 사인, 코사인의 제곱이 궁금한 거니까 사인, 코사인 곱하기를 구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사인 빼기 코사인을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사인, 코사인이 궁금한 거고 약간 뭐랑 똑같냐면요 역수 형태 문제에서
곱을 안 주잖아. 무조건 1이니까. 그럼 비슷해. 힌트가 좀 부족해 보이지만 우린 얘를 알고 있잖아요. 제곱의 합을. 얼마로? 1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를 그냥 뭐 해버리면 돼? 제곱해버리면 되겠죠.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은 사제 코제의 마이너스 2사코니까 얘 제곱하면은 2분의 1 나오는 거고 얘는 1로 고정이고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을 구할 수 있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까? 그 약분하면은 나눠버리면 4분의 1인가요? 그럼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 오호. 두근이 합이랑 곱이래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개수 좀 파악해 볼까요? 문제에서 알려준 개수는 1차항 개수니까 두근의 합으로 문제 풀겠습니다.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이래. 코사인은 마이너스 4분의 1까지. 그럼 쌤이랑 얘 가지고 사인 값을 구하자고 하는 거야. 왜? 우리 코사인 값 구할 때 사인 값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각도는 모르긴 하는데 잠깐만 우리가 곱해야 되는데 그럼 정확히 알긴 해야겠죠. 이게 아닐 수 있겠는데 그러면? 부호를 모르니까 일단 A 값 먼저 구해볼까? 2분의 A는 두근의 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제곱 필요하네. 그럼 맞겠다. 가볼게요. 잘 봐. 쌤이 아까 부호 무시하자고 했어요. 코사인이 4분의 1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에서 어디가 4? 어디가 1? 어디가? 높이가 루트 15가 나오겠죠. 그럼 지금 사인 같은 경우는 4분의 루트 15 맞습니까? 근데 요거라고 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면 솔직히 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얘가 플러스인 뭐 사인 땅일 수도 있고 얘나 둘 다 마이너스인 탄젠트 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뭔지 몰라. 그럼 다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문제도 뭐 해야 될래? 제곱해서 빼달래요.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죠. 16분의 1 빼기 16분의 15니까 16분의 마이너스 14 8분의 마이너스 7 근데 이게 2분의 A야. 양변에 2 곱하면은 A는 마이너스 4분의 7까지 구해주면 되겠죠. 됐나요?